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대비 2023년도에 하반기부터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좀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기출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들만 핵심만 요약을 해서 88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신규 유형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총 44개 문제인데 22문제씩 우리가 4차시에 걸쳐서 새로운 신규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생명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은 보장기능뿐만 아니라 저축기능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독일의 경제학자, 자, 마네스 이야기는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마네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 만인을 위한 1인의 희생정신. 자, 이런 표현들이, 이게 틀린 표현이죠. 예. 1인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것이, 알프레드 마네스의 상부상조 정신, 생명보험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바탕이 된 제도가 바로 생명보험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다음 중 FI 2022 FI 즉 회계연도 이야기하는 거죠. 2022년도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 현황. 자, 생명보험 산업 현황에 대한 문제는 한 10년 전쯤에는 좀 나왔었는데 그동안은 톡 나오진 않았는데 작년에 자주 언급이 되었던 문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총 23개의 생명보험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생명보험 업계 전체 자산은 현재 900조, 9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한국의 생명보험 산업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다. 자, 세계 몇 위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7위가 아니라 9위죠. 자, 이때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야 될 내용은 보험업계 전체, 즉 생손보를 다 합친 세계 순위와 생명보험 산업만 순위, 요 두 가지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3번. 다음 중 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합계 출산율, 평균 출산율, 일반 출산율. 자, 이건 용어를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합계 출산율 이 용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4번. 다음 보기의 전문금융 소비자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기의 내용이 전문금융 소비자에 대한 정의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또는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자, 땡땡이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금융 소비자를 우리가 전문금융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 소비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 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자,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교재 3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이 이 틀린 함정으로 많이 나오느냐. 자, 딱 2가지입니다. 자, 1년간, 3년간, 5년간 이제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누가 하느냐. 자, 법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시험 연장. 자,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부재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한 경우. 자,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서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자,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된 후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렇게 기간과 자, 누구,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이 2가지가 계속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계약을 부활할 경우에 책임 개시일 회사의 승낙 거절 시 보험료 반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은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가 했죠. 그 이유는 계약 부활 시 일반적으로 부활 청약자의 고의에 의한 자 어떤 개연성이 높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가? 예, 정답은 역선택이죠. 예, 계약 부활 시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이유는 바로 역선택 개연성이 높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역선택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얘기하는 거죠. 보험 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특별부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특별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알려줘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특별부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7일 다음에 이제 며칠 15일 자 이게 시험 문제에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8번 다음의 설명 중 내용이 잘못된 것은 1번 2006년 1월 1일생은 2020년 7월 1일부터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가능하다. 자,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되죠. 이걸 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 나이를 계산을 할 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일 때는 이제 1년 올리고 1년 빼고 하죠.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럼 2006년 1월 1일생은 2007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이 되면 만 14세죠. 그죠? 근데 7월이니까 만 14세 6개월입니다. 보험 나이로는 6개월 이상은 한 살을 더하니까 15세지만 예,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만 나이를 적용하죠. 만 1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불가능하다. 자, 이 지문이 최근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번 2006년 1월 1일생일 경우에는 2020년 8월 1일 보험 나이는 15세다.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14세 7개월, 8개월쯤 됐네. 그죠? 예,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되었으니까 예, 한 살을 더하면 보험 나이는 15세.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3번 보험 나이는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을 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언더라이팅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도덕적, 환경적, 신체적 이런 언더라이팅 4가지 고려 요소 있었죠. 그중에서 문화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예, 요소는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 언더라이팅 다소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문화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0번 다음 중 클레임 업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찾아보죠. 1번 클레임의 1차 담당자는 보험 설계사이다. 자, 1차 담당자가 보험 설계사인 것은 클레임 업무가 아니라 어떤 업무였죠? 언더라이팅 업무였죠. 언더라이팅 업무의 1차 담당자는 보험 설계사이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클레임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 필요하죠. 3번 충분한 실무 경험으로 조사 기법 및 심사 기준의 터득이 필요한 것이 클레임 업무 담당자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금 과다 청구, 사기적인
보험사고, 예, 이게 다 보험사기 유형에 해당이 되죠. 역선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역선택은 보험사기의 유형이 아니라 그냥 평균 이상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평균 유형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 보험료율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답은 역선택입니다. 보험사기 유형과 역선택은 관련이 없습니다. 12번. 다음 중 보험사기 방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험사기 방지 활동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1번. 경찰청은 보험사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수사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2번. 보험범죄수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게 자세히 내용을 보지 않으시면 정답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험범죄수사협의회는 감독원, 보험협회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험회사 다 포함이 되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과 보험협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보험범죄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신고센터는 생손보협회와는 관련이 없죠. 그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으로 맞는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1번.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는 1년 이내에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 얼핏 보면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을 하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네요. 그죠? 교육 이수 요건 충족하고 플러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죠. 일단 시험 합격이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이고요. 2번.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위탁받아 수행한다. 일단 2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3번.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생명보험 대리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자, 일단 생명보험 대리점 자격시험과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과는 관련이 없죠. 예,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이 시험은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에서 교차 모집 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금지 행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가 있었고요. 교차 모집 설계사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구별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자, 이미 정해져 있는 룰보다 추가로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내지는 지급한다. 요거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이건 금지 행위입니다. 2번.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가 선택하여 교차 모집을 하도록 해야지 되는 거죠. 그죠? 보험회사가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보험 설계사에게 교차 모집을 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얼핏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잘 모를 정도로 예, 잘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 교차 모집 설계사를 소속 보험 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얘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보험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등록 말소에 대한 내용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1번.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등록은 무조건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해야 되죠. 그게 2번입니다. 보험 설계사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일단 틀렸겠네요. 시험 합격 및 등록 후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자, 이것도 얼핏 보면 참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하지요? 그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교육을 이수를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합격이 1번, 그 다음에 등록 교육 이수를 해야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1번 보험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다. 맞는 내용이죠. 정의죠. 2번 보험업종에 따라서 개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별이 된다. 보험업종에 따라서 개인 법인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형태죠. 개인보험대리점 형태로 설립하느냐 법인보험 설립 형태에 따른 구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험대리점은 1차 전속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17번 다음에서 생명보험 대리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임직원 수가 200명 이상인 법인인 경우 소속 임직원 중 30명이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출 경우 생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보험 대리점 말하는 거네요. 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일단 200명이니까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 중 10% 이상이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200명 이상인 법인인 경우에는 20명 이상이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인 법인이 30명 갖추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등록 가능한 거네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개인 생명보험 대리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리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생명보험 대리점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개인 생명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이 내용도 정말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대리점, 생명보험 대리점 자격시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보험연수원.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록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런 경우에는 시험 없이 교육만 이수를 하게 되면 생명보험 대리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생명보험 설계사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시험 합격 없이 교육만 이수하고 등록이 가능하죠.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보험연수원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카슈랑스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1번 금융기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죠. 2인 이상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쉬운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모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방문 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안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안내, 설명 다 가능하죠. 자, 여기 이제 함정은 뭐냐면 모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죠. 일단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방문 판매 일단 불가능하고요. 겸용 여신업자 가운데 신용카드 회사죠. 신용카드 회사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점포 내에 지정된 장소에 방문을 한, 내점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는 주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주요 사항이 아닌 거네. 그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 찾는 거네요. 1번, 보험계약의 승낙 절차 중요사항에 해당되죠.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거 중요한 사항이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방식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지문 내용도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신규 문제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시 자필 서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시에도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돼요. 근데 특수한 몇 가지 경우에는 자필 서명을 면제할 수가 있다. 자, 이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용생명보험계약,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 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은 자필 서명 면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망과 관련된 사망보험 종신계약은 자필 서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기납입 보험료가 200만 원인 작성계약. 작성계약의 제재금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도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작성계약의 제재금의 한도는 얼마입니까? 기준은. 자, 기납입 보험료 전액이 제재금이죠. 그러면 기납입 보험료가 얼마? 200만 원이니까 기납입 보험료 200만 원인 작성계약의 제재금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죠. 자, 1번, 직전 3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권이 없어야 된다. 자,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권은 직전 3년간이 아니라 직전 1년간이죠. 1년간. 그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3회차 유지율 95%, 25회차 유지율이 90%인 보험설계사는 계약 유지율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 자, 이 2번 지문이 함정이에요. 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13회차 유지율 90%, 25회차 유지율 80%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95, 90 나오니까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3회차 유지율이 기준이 90%인데 95%면 인증 기준 충족을 하는 거잖아요. 25회차 유지율 90%면 80% 이상이니까 인증 기준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3번, 보험설계사는 인증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이 길어 금융 및 시중물란 사실이 없어야 된다. 1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자, 이 3번 지문도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1년간이에요. 직전 1년간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이 기록은 직전 3년간이에요. 3년간. 요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구별을 반드시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신규 문제,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될 신규 문제들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 23번부터 44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